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저는 어째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막아야죠. 증가세를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초기라 그래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과 이 시중은행, 이 금융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이 전세대출 제한 등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난주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 기자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한 기자가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 이 지난해부터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저금리 시대를 기대를 하지 말고 부동산 불패 신화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재님 말을 듣고 이 집을 안 사서 후회했다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건데요. 이 이창용 총재는 본인이 지금에 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 상승이 추세 상승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초기 단계이고 이 증가세, 이 집값 상승세를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금 한국은행의 최대 고민이 바로 이 부동산 가격, 이 집값일 텐데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8월 달 초 88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또 이 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점차 보이자 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대출은 이제 줄이고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강도 높은 대출 억제에 나선 겁니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을 막는 게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우선 이 통계를 보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국과 서울 전세 실거래가 지수 추이인데요. 이 검은색 선 서울을 보면은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29.6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고점이었던 이 2022년 9월 127.9를 돌파한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는 이 2023년 2월 1년 반 정도 전이죠. 이 113.1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16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는 국토부의 매매 거래 신고 자료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매달 발표하는 통계인데요. 한 2달, 3달 정도 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6월 서울 전세 실거래가 지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5월보다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전세 실거래가 지수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기에 전세금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 지난해 2월까지 크게 떨어졌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 그리고 전세금 상승이 동반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지수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에 이어서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세금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더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실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특정 시점과 비교해 지수한 건데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2017년 11월 실거래가를 100으로 했을 때 가격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이 실거래가 지수가 오르면 전월 이제 거래가보다 상승 거래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은 전월보다 하락 거래가 더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 129.6이라는 것은 2017년 11월 대비 29.6%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전 최저점인 이때보다 이제 16개월 연속 이 전월보다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3.5% 동결이 됐지만 시중은행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모두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뭐 한 번에 0.4% 정도 엄청나게 올랐을 정도인데요.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갭투자 등 이 투기성 성격이 짙은 전세 대출도 막았습니다. 이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에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10억 집을 제가 삽니다. 10억 집을 살 때 계약할 때 뭐 10%인 1억 원을 냈고요. 이 집을 만약에 제가 갭투자, 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다 했을 때 이 집 전세가 한 6억 정도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6억을 나중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는 임차인으로 받은 전세금 6억에
그리고 계약금을 냈던 1억을 빼고 나머지 잔금일 때는 재자금 3억 정도를 마련을 해서 총 10억 원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의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서 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런 전세 자금 대출 길이 막힌다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갭 투자로 내놓은 집 대신에 다른 집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갭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신한은행은 선순위 채권의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은 전세 대출도 취급을 중단합니다. 이건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신 추가로 다른 집, 이제 추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할 때요, 이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기존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이분으로부터 받은 이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전세금으로 재주택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할 때, 이때 이제 임차인의 전세자금으로 주담대를 이렇게 갚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번에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기존 주담대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도 투기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 연봉이나 수입을 고려한 대출 금액 한도를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 차단 등 이런 막강한 대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돈줄을 끊어서 매수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이제 52주 넘게 이제 치솟고 최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물론 이번 대책이 갭 투자 방지 효과도 있겠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갭 투자도 이 전세 물량을 좀 공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차단하면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사실 다주택자를 완전히 죄악시하면서 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금이 많이 치솟은 그런 상황들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요한 입주 물량이 내후년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좀 임대차 입법만큼 악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구, 서울 강남구와 같이 이 상승세가 강한 지역은 전세 대출과 좀 크게 무관하기도 하고, 게다가 압구정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과 같은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어서 전세 대출과는 아예 무관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아예 갭 투자가 지금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만이 진입하는 장세인데, 여기도 집값이 사실 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들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정부로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아직 지방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완전히 가격이 올랐고, 이 문제는 이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언제 공급으로 현실화할지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이 맹탕 공급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분에서 사실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출 막기, 수요 억제 이제 카드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는데요. 이게 분양가까지 완전히 치솟은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이런 수도권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먹혀들지, 오히려 지방 시장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 시장만 더 악화하는 것 아닐지, 이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중은행에서 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막 올리고 있고, 또 극단의 조치로 이 전세자금대출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발표까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